발표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펑키페이 정종기 대표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과 글로벌 결제 상용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정종기 대표님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펑키페이 CEO 정종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딱딱한 강의 오늘 힘드셨죠? 제가 여러분을 쉽고 간략하게 제가 여러분 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 비즈니스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걸 굉장히 깊게 생각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쉽게 포기하는 게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파생하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오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거기에 파생적으로 따라가는 결제가 있어요. 결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래서 결제를 국내 결제와 해외 결제를 같이 할 수 있는 결제 상용화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군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훌륭하지도 않고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다음에 제가 공부하는 영역도 역시 경영 정보 빅데이터,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인공지능 비즈니스 활용 전략,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활용 전략.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은 복잡하지 않고 쉽게 기업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도록 역할을 하는 전도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외대 겸임교수를 하고 경영대학 겸임교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숙명여자대학교, 그다음에 KMAC, 서울대학교, 기획재정부 등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물론 이 강의 전공 분야에 대한 어떠한 분야도 요구가 들어오면 시간과 그다음에 가치가 있다면, 저에 대한 가치가 있다면 저는 그 강의에 대해서 순수히 가서 강의를 하고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미래융합연구원 그리고 한국 이더리움 사용자 그룹 블록체인 전문가 포럼, 그다음에 블록체인 코리아 그룹 전문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지만은 요즘에 기술이 급진전하면서 발달하기 때문에 저도 그 기술을 따라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빠뜨렸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저의 대학을 졸업하고의 경력이에요. 이 경력 중에서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 평범하게 대한그룹에서 신정보 시스템, 그다음에 삼성 SDS에는 새로운 신정보 시스템 굉장히 많이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생명, 증권, 화재 또는 전자, 물산 이런 쪽에 제가 이제 그 신정보 시스템 구축을 했었고, 그다음에 한국 오라클에서 약 21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이 선으로 나타난 부분이 저에 대한 개인적인 블록체인이에요. 이 블록이 하나라도 빠지면은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수 없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맨 위에 테크라고 써 있는 부분이,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회사가 성공한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 우리나라 국한해 가지고 약 90% 정도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통한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매년 22%의 수익을 오라클은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반에서 약 2000년, 여러분이 생각하는 98, 99, 2000년 이때 인터넷 붐이 쫙 일어났었죠. 그때 오라클뿐만 아니고 IT 업계는 대박을 터뜨렸어요. 모든 저장 공간이 필요했었고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했었고, 이때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오라클은 약 70개 회사의 전 세계 유명한 기업을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 인수하는 기업 약 70개인데 그 중에 3개는 제가 직접 인수 총 책임자가 돼서 그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피플소프트, 시블, 썬마이크로 시스템즈. 여러분이 지금 오픈 소스로 쓰고 있는 자바 베이스 기반의 썬마이크로 시스템즈에 제가 인수 총괄 책임자였어요. 그래서 기술을 전이시키고 같이 조직과 함께 융합을 시키면서 오라클의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기술 엔지니어들이 이탈하는 것에 대해서 방지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그 동반하게 오라클,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그리고 과거에 수십 개의 회사가 한 상태에서 종합적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드는 역할도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의 매출의 약 95%를 차지하는 부분이 인다이렉트 매출입니다. 인다이렉트라는 건 파트너사를 통해서 매출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인다이렉트 영역의 얼라이언스 채널에서 약 4년, 그다음에 미드레어, 지금 블록체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API 기술이고 스마트 컨트랙이에요. 그 부분이 저는 미드레어 영역이라고 보는데, 그 미드레어 영역에서 약 4년 동안 비즈니스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드레어는 이 기준 간의 데이터베이스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해서 기동하고 운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런 영역을 가지고 4년 동안 했었고, 그다음에 3년은 그런 종합적인 시대의 변화,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컴퓨팅,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뒷장에서 얘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 설명을 드리고, 기업이 그 컨설팅을 받아들이고 기업의 변화를 유도하는, 그리고 오라클의 상대적인 매출을 일으키는 역할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018년 6월 제가 펑키페이에 조인을 하고 현재 의대 교수와 펑키페이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의 전도사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전도사 누군지 모르시나요? 로저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저희 개발팀하고 같이 사진을 같이 찍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들고 있는 저 사진이 한국에서 오늘 이번에 컨퍼런스를 하기 때문에, 어제 컨퍼런스를 하기 때문에 제 명함을 들고 사진을 찍었고, 제가 다음에 미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당신이 컨퍼런스를 하면 내가 당신의 명함을 들고 사진을 찍겠습니다. 펑키페이에서 같이 사진 찍은 아주 재밌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있는 부분, 우리 김백승 팀장, 백민 팀장, 이 쟁쟁한 우리 블록체인 엔지니어들입니다. 이분들과 같이 사진을 찍었고, 동등하게 로저버와 함께 이 블록체인 불대륙을 개척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3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여러분이 감지하고 있든 감지하지 않든 세상은 변한다는 거고, 그렇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 여러분이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쉽게 접근하면 굉장히 쉬운 거고, 복잡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쉽게 접근하고 복잡한 걸 쉽게 만드는 게 블록체인이고, 그 다음에 비용을 혁혁하게 줄인다면 그게 블록체인이고, 시간에 10시간 소비되는 걸 1시간으로 줄인다면 그게 블록체인입니다. 다르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적게 들인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낸다면 그것 또한 블록체인이죠. 그래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가 다시 역행돼서 지금 시대적으로는 필요한 요소가 되지 않고 있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결제 수단의 변화, 굉장히 많이 여러분이 불편함에 불구하고 정부 시책, 그리고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면서 지금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소비자 중심 시대로 변했어요. 내가 왜 불편하게 카드를 써야 되느냐라는 시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새로운 경제 모델들이 바뀝니다. 그리고 또한 가치가 바뀌고, 그래서 그에 따른 파생 효과들이 많이 나오고, 또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가 있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블록체인을 통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정보 기술이 과거에 에어비앤비, 우버 지금은 굉장히 식상한 것처럼 들려요. 그렇지만은 그게 새롭게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정보 기술은 급격하게 빠르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 경제를 떠나서 공유 경제를 지나서 지금은 블록체인 경제 시대로 도달을 했는데 그걸 공유와 참여와 그다음에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기술 점증적 발전해 나가는 블록체인 기술 경제 시대로 다가왔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혁신과 창출이 제가 과거에 얘기했던 1999년 제2의 인터넷 비전을 실현하는 결과로 초래할 것이다.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테헤란로에 닷컴 붐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많은 기업이 막 뛰어들고 망하고 했었어요. 이 블록체인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업이 테헤란로 아닌 다른 지역으로 스위스 어디죠? 뭐 다른 나라, 우리나라가 아는 다른 나라에서 지금 제2의 인터넷 혁명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변하는 거지만 그 변하는 과정에 우리 중심에 있다라고 여러분한테 강조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에 따른 영역이 과거에 한 1년 전만 해도 사물 인터넷 하면 세상을 다 바꿀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 정권이 바뀌면서 항상 시도하고 멈추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했던 청년 스타트업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다 문제가 됐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꾸준히 추진을 함으로써의 결과를 나타내는 부분이 너무나 절실한 부분인데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마트 워크, 그다음에 스마트는 디지털이 없으면 스마트 워크를 할 수가 없고 스마트할 수가 없어요. 스마트하게 만들자. 그래서 비즈니스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라든지 우리가 영원히 바꿀 수 없는 생산, 여기 표에 있지만은 생산, 제품, 유통, 구매, 배송, 고객 관리는 10년 전에도 있었고 1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지금 디지털화시켜 그걸 더 편리하고 효율을 극대화시키자는데 주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공유 경제를 통해서 어떤 그 전산 자원이라든지 지식을 공유하자는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극한 예로 과거에 메인프레임 환경에서의 전산 시스템이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으로의 전산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많은 혁명적인 그 기회들이 나타났었고 효율도 극대화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보 시스템부에 있는 분들이 저항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귀찮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디지털은 겪어야 하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블록체인 역시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가장 여러분이 어제와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블록체인 얘기 들었지만은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키가 내가 가지고 그 블록체인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통용화 사용화되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받을 수 있는 월렛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개인 키를 가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공유되어 있는 공유 키를 가지고 있느냐, 나는 그 개인 키를 잘 보관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뭐 좀 더 깊게 나가면 클라우드 아니 콜드 월렛 또는 핫 월렛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핫 월렛에서 PC가 망가지고 하게 되면 개인 키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영원히 복구할 수 없지만은 요즘에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콜드 월렛을 통해서 과거의 공인 인증처럼 USB를 통해서 키를 가져가서 편리하게 전 세계에서 같이 화폐로서의 통용을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전 시간에 얘기하는 그 이 스마트 컨트랙, 블록체인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스마트 컨트랙이에요. 그 스마트 컨트랙을 얼마나 쉽게 편리하고 그다음에 이 네트워크 간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 최고의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가진 회사를 선택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결제 수단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보통 10개 이상일 거예요. 백화점 카드 포함해서 20개 이상일 거예요. 그리고 포인트 적립하는 데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활용하는 데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이걸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만약에 카드가 없다면 또는 카드가 없어도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없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비자 정신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도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펑키페이는 SNS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 솔루션과 그다음에 결제 서비스를 정하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펑키페이가 전 세계 카드 사용 인구 10%만 펑키페이를 통해서 사용이 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8월 3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오늘 강의에서 발췌를 해왔습니다. 여기 표를 보게 되면 미국과 독일, 네덜란드는 대부분 현금과 직불형 카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를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는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마찬가지 중국도 그랬죠. 근데 중국의 빨간색 이 표를 보면 알리페이와 유채페이가 전체 모바일 결제 시장을 장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 전에 이 신문과 같이 조선일보 8월 3일자 신문과 같이 수수료 제로 서울페이 관제페이 논란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건 정부가 주도적으로 중국처럼 만들겠다고 하는데 중국은 민간이 주도해서 만든 모바일 결제 시장이에요. 결제 시장을 만들면 강제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이 편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소비자 중심의 이런 노력들도 지금 현재로서 굉장히 필요한 영역이고 우리한테 카드사가 아닌 또는 벤사가 아닌 소비자 중심의 편리한 결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알리페이, 유채페이, QR코드 결제가 이번 중국을 출장 가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한 10년은 더 IT가 앞서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8월 2일자 한국경제신문을 보게 되면 이 앱2앱 쉽게 카드사와 벤사를 거치지 않고 결제할 수 있는 시대가 곧 들어온다라고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드사와 벤사를 거치지 않고 웹2 앱을 통해 가지고 웹2 앱이라는 건 내 지갑에 내 계좌에서 다른 사람 판매자 계좌로 송금을 시키는 거예요. 자동으로 쉽게. 그리고 로그인하지 않고 바로 이 금액이 맞느냐 아니냐 오케이 하면 결제가 이루어지는 손쉬운 결제 방법이죠. 그 다음에 새로운 응용 기술을 활용한 결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결제는 복합 결제와 분산 정산이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야구장에서 야구 티켓을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 이 1루수, 2루수, 3루수, 외야수 이런 데 가서 구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티켓을 구매한 다음에 야구장에 와서 치킨 또는 맥주를 다시 구매를 하고 들어갑니다. 만약에 거기에 사람이 많이 줄 수 있으면 포기하고 그냥 야구만 열심히 응원하고 끝나죠. 그런데 만약에 티켓을 예매를 할 때 주변에 치킨과 햄버거, 생맥주 등등을 같이 예매를 하고 내가 좌석에 앉아 있을 때 배달이 온다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그게 곧 현실로 가능해질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중국집에 요리를 시킬 때 통닭집에 통닭을 시킬 수도 있고 또는 황소곱창을 시킬 수 있는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다면 초기에 중국집에 시켰는데 나는 통닭집과 황소곱창집에 결제를 어떻게 합니까? 카드로 받아서 카드로 결제한다 현금을 줄 수도 없고 이런 굉장히 복잡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응용 기술을 통해서 복잡한 결제 그리고 분산 정산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펑키페이는 이
분산 결제와 복합 결제 분산 정산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펑키페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펑키페이는 SNS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 솔루션과 결제 서비스를 정하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이에요. 그런데 SNS 하게 되면 대표적인 게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은 약 23억 명, 25억 명이 페이스북을 쓰고 있어요. 저희 솔루션은 그 페이스북 위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손쉽게 확산할 수 있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들고 화장실 가는 횟수가 많아졌고, 과거에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지 않으면 화장실을 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스마트폰을 들고 화장실에 가서 대화도 하고 참여도 하고 공유도 하고 추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정도로 SNS는 확대 기로에 있고 그 위에 비즈니스 모델들은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은 특수한 기술도 아닌 평범한 기술로 그 SNS 플랫폼에서 비즈니스를 확산시키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강조를 했던 가치, 전하진 우리 그 부위원장님도 가치를 얘기를 했는데, 가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가치를 추구하고, 그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치를 생성해서 과거에 가치가 없었던 영역, 그리고 새로운 경제 모델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이걸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부분을 실행하느냐 실행하지 않느냐는 파생 효과를 가져가느냐 부가적인 서비스를 가져가느냐, 이 차이가 있어요. 이 블록체인 도입과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입하는 기업은 지금은 이 폭이 좁지만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변화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업에 들어가셔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앞장을 서시고, 블록체인의 기술을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해서 굉장히 복잡한 부분을 쉽게 한다, 그런 블록체인을 도입을 해야 되고, 블록체인 도입해서 효과를 예를 들어서 시간이 10시간 걸리는 걸 1시간에 처리한다, 블록체인을 도입하십시오. 여러분의 기업은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가치 전달, 수익 창출 방법,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블록체인, SNS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자라고 여러분한테 강조를 드립니다. 여기서 질문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